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기아 레이 EV입니다. 레이 EV는 35.2kW 배터리 탑재로 완충 시에 상저음 복합 205km를 주행할 수 있는데요. 가격은 3개 라인업에서 2개 트림으로 2,735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옵션은 라이트부터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버튼 시동 스마트키 앤 프로토 에어컨 등이 기본이고요. 에어에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유지 보조, 14인치 알로이 휠과 인조 가죽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등이 추가가 됩니다. 디자인은 일반 내연기관 모델과 거의 비슷하지만 라디에이터 그릴에 충전구가 있다는 게 차이점인데요. 이렇게 엠블럼을 누르면 열리는 타입입니다. 충전 속도는 150kW급 급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10%에서 80%까지 40분이 걸리지만 실외 V2L은 없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정부와 지자체 합산 총 647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2024년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보다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정식 발표가 되면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참고로 현재 레이 EV의 인기 조합은 최고 트림인 에어에 옵션 3개를 더해서 3,080만 원에 2023년 보조금 기준으론 실구매가 2,433만 원이었습니다. 사실상 풀옵션에 가까운데요. 이는 가격이 저렴한 라이트에서의 단점인 스틸 휠에 직물 시트를 보강하고 에이다스까지 충분하게 만드는 구성입니다. 이 정도면은 캐스퍼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은 휠 외에는 다른 점은 없는데요. 디자인은 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크기는 경차로서 법적 규격인 전장과 전폭은 경쟁차와 동일하지만 전고와 휠 베이스가 확실히 큽니다. 2열 공간을 최대로 확보했을 때 키 165cm 여성 기준으로 레그룸은 3뼘, 이렇게 발을 뻗더라도 이 정도 넓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헤드룸은 주먹 3개 반 정도가 나오고요. 주요 옵션으로는 USB 포트와 2열 실내등 N 열선이 있는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열 실내등과 열선은 캐스퍼, 모닝에는 없는 레이만의 고유 옵션입니다. 참고로 트렁크는 기본 319리터에 2열 폴딩 시에는 1324리터로 동급 최고 수준인데요. 다만 전용 휠을 빼면은 EV로서 이렇다 할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 후면부에 전용 엠블럼이라도 달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 레이아웃은 일반 레이와 비슷하지만 EV 전용 옵션이 몇 가지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계기판은 일반 모델에서의 4.2인치 세그먼트 타입이 10.25인치 디지털 타입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다만 CCNC는 미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날씨 테마 클러스는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핸들에는 회생제동 조절 패들이 적용이 되면서 원페달 드라이빙인 I 페달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칼럼식 레버는 시동 버튼 통합형으로서 조작성이 편리하고요. 참고로 이 스타일은 EV9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포테인먼트는 8인치로 일반 모델과 크기는 동일하지만 EV 전용 콘텐츠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배터리 잔량과 주행 가는 거리,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와 유틸리티 모드도 지원이 됩니다. 아래쪽 공조 패널은 버튼형에서 토글 플러스 버튼 혼합형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EPB가 적용이 되면서 오토홀드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어 레버 삭제로 인해 수납 공간이 더욱더 깊어졌는데요. 이 부분도 활용성이 정말 좋았습니다. 유지비는 연간 2만 킬로 주행 기준 104만 원 정도로서 캐스퍼와 모닝 대비 절반 수준인데요. 보험 등급의 경우 숫자가 가장 높은 레이가 유리하고요. 그 다음은 모닝, 캐스퍼 순입니다. 물론 전기차는 일반 모델보다 차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차이를 유지비로 상쇄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일반 레이와 경쟁차 대비로 대략적으로 3에서 5년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출력 면에서는 경차르도 일반 내연기관 대비로 마력, 토크 모두 높은데요. 또한 전기차로서의 즉각 반응성도 좋기 때문에 단거리 시내 활용성은 비교 우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그래서 다른 전기 경차는 없냐? 있습니다. 바로 캐스퍼 일렉트릭인데요. 캐스퍼 전기차가 올해 중반기쯤 새롭게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스펙은 레이 EV와 동일한 구동 모듈이 들어가고요. 배터리도 동일 용량의 LFP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 박스카인 레이보다
SUV 타입의 캐스퍼가 공기 저항을 덜 받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레이 EV 대비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옵션으로는 칼럼식 기어에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정차 및 재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요거는 레이 EV에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LED 헤드램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내수형인 레이 EV 대비 수출도 가능하게끔 개선이 있을 전망입니다. 아무튼 캐스퍼 일렉트릭 소식은 또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보겠습니다. 고! 짠! 저는 지금 레이 EV를 타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전방에 언덕이 있어서 언덕을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시속 30km 정도로 주행 중이고요. 방지턱도 같이 있습니다. 오, 제가 속도를 어느 정도 붙이고 난 다음에 쭉 올라와서 그런지 출력의 부족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솔린 레이는 덩치치고 엔진이 조금 작은 타입이기 때문에 언덕길에서는 출력 부족이 살짝은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배터리와 전기 모터로 가는 레이 EV는 언덕길에서의 출력 부족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혼자 탑승하고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만약에 5인 가족을 다 태우고 간다면 약간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속도가 가솔린에 비해서는 훨씬 좋게 다가옵니다. 자, 내리막길을 가면서 방지턱도 같이 있는데요. 오, 이렇게 둔턱을 넘었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게 내연기관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여긴 좀 높은 방지턱이거든요. 가솔린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조금 더 묵직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안정감이 더 올라가긴 하지만 전체적인 승차감은 딱 경차다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노면이 안 좋은 도로를 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양이 확실히 경영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포지션입니다. 휠은 14인치가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갔을 경우에 충격이 좀 차체까지 올려 퍼지는 타입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동일한 인치수의 가솔린 레이랑 비교하면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잘 잡혀 있어서 약간 더 든든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전방에 로터리가 있기 때문에 조향 감도도 느껴보겠습니다. 오, 조향되는 감도가 나쁘지 않아요. 무난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언더스티어 경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한 편도 아니고요. 핸들링도 가볍고 빠르게 조향이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정말 잘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정숙도입니다. 레이는 원래 경차기 때문에 정숙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 측정을 해볼게요.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창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아볼게요. 차폐감이 엄청 좋은 수준이 아니기는 하지만 엔진에서 오는 진동 소음이 없기 때문에 나름 경차치고는 조용한 편이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배터리는 현재 80% 정도가 차 있는 상태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200km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이 EV의 공인 주행 거리는 약 208km 정도라고 하는데요. 배터리가 80%밖에 안 차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200km대라면 실질적인 주행 가는 거리는 요거보다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부 온도는 현재 영상 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 모드는 0, 1, 2, 3 아이페달 모드까지 총 4단계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딱 중간인 레벨 2로 맞춰둔 상태입니다. 가속 페달을 쭉 밟았다가 뗐을 때 어느 정도 회생제동이 개입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회생제동 개입량이 아이오닉 5나 EV6처럼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전기차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레이는 32.6kW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나나 니로 EV와 비교했을 경우에 배터리 용량이 거의 반절 정도 작다 보니까 그만큼 회생제동을 개입해주는 양도 적은 편인 것 같긴 해요. 여기서 회생제동을 레벨 3로 설정한 다음에 페달에서 발을 떼볼게요. 오, 레벨 3부터는 회생제동이 개입이 되고 있다라고 운전자에게 직관적으로 알려줍니다. 레벨 2까지는 사실 이게 개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크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레벨 3부터는 확실하게 체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페달 모드입니다. 아이페달 모드는
거의 원페달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모드인데요. 이렇게 쭉 엑셀 페달을 밟다가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면 회생제동 개입되는 양이 정말 적극적입니다. 이게 배터리가 좀 작은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거는 힘도 좀 많이 부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이페달 모드로 설정을 해두니까 웬만한 준준형 전기차만큼의 회생제동 개입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레이 EV는 35.2kW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NCM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조금 낮기는 한데요. 참고로 레이 EV의 드라이브 모드는 없습니다. 하지만 클러스터 모드를 기존 내연기관에 있었던 것처럼 바꿀 수가 있는데요. 기존 내연기관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게 되면 에코, 컴포트,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똑같이 디자인만 연동이 됩니다. 성능은 연동이 되진 않아요.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엄청난 출력 소리와 함께 쭉 가고 있는데요. 끌어올려주는 게 살짝 살짝 스피드 야, 잘 나가주는데요. 이게 끌어올려주는 게 조금 더디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정 속도 이상부터는 쭉 잘 치고 나가지고 있습니다. 레이 EV는 가솔린과 비교했을 경우에 약 250kg가 더 무겁거든요. 거의 1300kg대 정도가 됩니다. 무게가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첫 스타트감이 약간은 굼뛴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나서부터는 가솔린보다는 좀 더 빨리 나갑니다. 회생제동 모드를 끄고 다시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풀악셀! 얍!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게 마치 내연기관을 탄 것처럼 엄청나게 부드럽게 끌어올려줍니다. 그리고 시속 100km까지 경차치고는 나름 빨리 도달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레이 EV는 내연기관으로 환상했을 경우에 86마력의 15토크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기차치고는 수치가 조금 낮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탔을 때에는 가속감이 그렇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속 100km 이상부터는 뭔가 차가 약간 힘들어한다라는 게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지금 혼자 이 차량을 탑승해 있는데요. 만약에 짐을 가득 실었거나 4인 가족이 모두가 탔을 경우에는 고속 한계치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가솔린 레이와 비교했을 경우에는 초반의 스포트가 조금 더 빠르다 보니까 경쾌한 가속감을 살짝 가지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경차를 탔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고속에서의 추월입니다. 경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은 엔진, 작은 배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움직임이 굼뛴 편이긴 한데요. 레이 EV는 가속을 할 때에도 가솔린에 비해서 힘이 부족하지도 않고요. 이러다가 추월을 할 때에도 나름 스피디하게 추월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탔을 경우에는 무리 없이 추월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선 변경을 하면서 레이 EV의 운동성을 느껴보겠습니다. 자, 시속 80km입니다. 제가 핸들을 꺾는 방향 쪽으로 기울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게중심이 가솔린보다는 아래쪽으로 잘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전폭과 전장에 비해서 전고가 높은 타입이기 때문에 기울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차선 변경해 볼게요. 살짝 그립을 잃긴 잃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주려고 노력을 해주긴 합니다. 현재 약 40km 정도 주행을 했고 고속도로 주행은 6, 시내 주행은 4 정도 했을 때 전비는 7.9km가 나옵니다. 참고로 공인 전비는 5.1km가 나오고 있어요. 주행 가는 거리도 현재 배터리는 74%인데 주행 가는 거리는 176km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처럼 영상 4도 정도 되는 날씨에서는 이 LFP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크게 느껴지진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레이 EV의 성능감은 전반적으로 출중한 게 있진 않습니다. 무난한 편에 속해요. 근데 이 무난함이 일상용, 데일리카라든지 출퇴근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굉장한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솔린 레이는 넓은 공간을 제외하면 구매에 있어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였는데요. 근데 레이 EV는 구매에 있어서 매력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 EV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레이 EV의 에어백은 총 6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우리나라 KNCAP 기준 정면 및 측면 충돌은 별 5개, 부분 정면 충돌은 별 4개를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및 V2L 부재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씨의 총평, 레이 EV 어떠냐? 일단 제가 평소에 경차를 탈 때 가장 힘들었었던 게 진동과 소음, 특히 승차감이었는데요. 이번 레이 EV는 전기차로서 그런 아쉬운 점들이 전부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출력도 빠릿빠릿한 게 진짜 차박 세컨카로 하나 살까 싶었는데요. 하지만 V2L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상 차박용으로 보면 주행거리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즉, 단거리에선 장점이 많았지만 장거리로서는 부족함이 조금 보였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